지금은 말씀 드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렇게 이제 뉴스 검색 쭉 하다 보니까,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뭐, 난민법인가? 뭐, 받아들인 것도 법도 막 개정해서 난민 받아들인 것도 막 좀 손 설레설레 흔들고, 그러니까 반난민 정서가 강하잖아요. 반이민 정책이.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이민을 받아들였던지 안 했던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나오고 있는데, 유독 한국은 이제는 이민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뭐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지금 이렇게 나가서 한국의 이민 정책은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 평가를 하신다면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민을 가는 나라였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이민을 가는 나라가 이민을 받는 나라가 이게 바뀌게 되는, 아직 네. 완전히 지금 우리 이민을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미 이민을 받아야 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민이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고 호주로 이민 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지. 이민자들을 동남아 사람들이나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머릿속으로는 계산은 됩니다. 인구가 이만큼 줄었으니까, 지역이 이렇게 소멸되니까, 젊은이들이 애를 낳지 않으니까, 고령사회가 생각보다 빨리 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안 되겠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 가슴으로는 못 받아들여요. 그게 쉽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역사가, 우리는 이민국가가 아니고 이민을 나가는 나라예요. 나가는 나라가 갑자기 이민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황당하기도 하고 충격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역사적으로 일반 국민이, 그 나라 사람들이 친이민적인 국가가 혹시 있습니까? 이민 온 사람들에서 이민을 받는 데 대해서 그렇죠. 외지 사람이나 하다못해 내가 동네에서 살아도 옆 동네에서 누군가가 이사를 와도 경계를 합니다. 아유, 그거 심하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는 그 하다못해 뭐 텃세라는 것도 있고요. 뭐 강아지도 뭐 자기 집에서는 몇 프로 먹고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자기가 살고 있는 울타리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만 봤지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인구가 부족하니까 이민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이게 가슴이 쉽게 안 열립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다고 해서 그 안 열리는 가슴에다가 대놓고 국민들한테 이민 안 받으면 안 됩니다고 국가가 윽박지르거나 어떤 조직이 막 나서서 막 이야기를 한다거나 안 되거든요. 지금 좀 그런 정부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싶은 마음은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이게 타협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인 타협이나 국민적인 합의. 물론 이걸 무슨 점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치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치의 역할이고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이민 선진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총선에서 이게 이슈로 올라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이민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민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로 가지고 대통령이 바뀌어요. 이걸로 가지고 총리가 바뀌고, 다수당이 되고 소수당이 다 그렇게 됩니다. 미국도 뭐 첨예하게 그 이슈가 또. 근데 우리는 이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못해요. 올리면은 여든 야든 일단은 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안 올리려고 피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부닥쳐 가지고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유권자들한테도 알리고, 사정이 지금 여차 이러한데 우리가 이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다른 이민을 안 받고 우리 문제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출산 문제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제일 좋겠죠. 그럼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시든지. 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태로 끌고 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유럽이라든가 미국 사회에 좀 이민을 일찍 받아들였던 데는 이미 거기에 자기들의 뭔가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랄까요? 원주민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 정서상에서 이제는 우리 이민 받아들이지 말자 뭐 이게 있으니까 그 하나의 정치 이슈로 뜨는 것 같고, 한국 사회는 물론 지금 한 250만 뭐 다문화 정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동포가 한 100만 되니까 아직
인구의 5%를 차지한다 그래도 그게 크게 막 충돌하거나 이게 없어서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좀 관심 안 두는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지금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저기 뭐야 고용 허가제로 외국인 들어하고 정주화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민들하고 많이 이제는 지역적으로 많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부딪히죠. 과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사회통합, 그 사회통합이라잖아요.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이민 정책의 맨 마지막 퍼즐은 사회통합입니다. 예. 어느 나라든지 예. 암만 필요한 인력을 데려와 가지고 잘 활용하고 국가에 기여도 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갈등이 생겨갖고 부딪혀 버리면 말짱 도루몽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비용이 너무너무 커요. 예. 그럼 최종적으로 사회 통합이 잘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민 정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방식이 뭐냐 그러면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안 들어오면 돼요. 우리끼리만 살면 돼요. 단일 민족으로 그냥 사세요. 한민족으로 사세요. 거기다가 동포만 조금만 넣어가지고 그냥 사세요. 외국말 쓰는 사람 한 분도 필요 없고 외국 문화 가지고 외국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들어오면은 사회 통합이 제일 좋죠. 근데 그 방법이 그게 가능한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면 그러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인구 감소하고 인력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그럼 되니까. 받을 때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사람을 받아야지. 최소한. 예. 예.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반이민 정서, 반난민 정서에서 생기는 거는 그 연간 난민으로 받아들일 사람을 40만, 50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숫자를 받아들이는 거. 우리 난민 인정률 1%입니다. 1년에 난민 받아들일 사람은 몇백 명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난민에 큰 문제가 생길 정도의 숫자가 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이 세력화되지도 않습니다. 아직은 그걸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민자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동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포들 빼버리고 나면은 동포들하고 결혼 이민자 뭐 이런 사람들 빼버리고 또 유학생 빼버리고 나면 없어요. 거의 숫자가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제 시작도 아직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시작도 안 하고 이제 첫 단추를 끼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사회통합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첫 주자로 툭 튀어들어오는 게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갖다가 이민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이건 아니죠.